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내 이름은 꼰다님이 오늘 출장 가려고 출근 준비 완료하고 오랜만에 생방송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실 때 항상 시선집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장 가시는 길에 귀로 들으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2529님은 시선집중 오늘도 아침 보약 한 그릇 하러 출석합니다. 영양가 만점이죠. JB타임즈는 시선집중에 꽂힙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아재님은 저는 구독합니다. MBC 라디오 시사 구독하고 있는데 시선집중 구독은 따로 없던데 같은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같은 거죠. MBC 시사 라디오에 시선집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MBC 라디오 시사 채널이고요. 예, 라디오 시사를 이제 구독을 하시면 시선집중 말고도 뉴스 아이킥, 정치인싸, 손에 잡히는 경제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독하시면 맞고요. 네,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거는 아집입니다. 누르세요. 네. 네, 그리고 혼자 구독하지 말고 널리 전파해서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명 기본인 거, 그죠? 네. 아, 이거 들을 때마다 아주 옛날에 들었던 행운의 편지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나만 누르면 안 된다. 어떻게 5명이 함께 눌러야 된다. 네. 5명 구독 전파 완료했다라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JB가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아,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문을 내놨는데요. 도이치모터스 판결 관련입니다. 근데 이 언론 공지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상당히 긴데 여기서 다 소화는 못하겠고요. 요거 하나만 뽑아내겠습니다.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 판결문 중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 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라는 뜻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은 일단 성립이 되죠. 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다고 해서 내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단정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용당, 여기서 당자 한 글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문도 당자에 상당히 이제 강조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매수 유도 당했고 계좌가 활용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이라 하면 뭡니까?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꼭 그만큼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가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매수를 유도 당했고 계좌가 활용 당한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주가 조작이 있음을 알고 계좌를 활용하도록 동의하거나 묵인한 것인지 이게 지금 갈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라라는 거잖아요. 검찰을 향해서. 그런데 왜 도대체 소환 조사 안 하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핵심 문제인데요.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도 있더라고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요건데요.
이게 그러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 주장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최종 주장을 펴기 위한 멍석용 주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이렇게 되물어 봅시다. 세상에 어떤 간 큰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 뭐 수사가 진행될 때는 검찰총장 배우자 내지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고 치죠. 그런 배우자를 끌어들이는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자, 그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 자백에 의존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연관 안 돼 있고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라고 해버리면 검찰 수사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그것이 양심의 기초에서 김건희 여사 모른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최소한 가름 하나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수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제가 보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런 사람들 진술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불러가지고 진술을 확보해서 두 개의 진술이 상충되는지 호응하는지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충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더 수사를 집요하게 끌고 가는 것. 이게 수사의 ABC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거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도대체가? 응?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말끔하게 하려면 수사를 하셔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입 아픕니다. 솔직히.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거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계속 평행선 같은 느낌인데 촌철님들의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절연했다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니 2년을 이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건지 가담이 된 건지 조사 좀 하자니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멋스러우미님은 조사하면 다 나오지 대통령실이 왜 이런 입장문을 냅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 임금님 귀의 캔디님 수사를 안 하니까 진짜 뉴스가 뭔지 가짜 뉴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하세요.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세상이 모질다님 그리고 0322님이 좀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세상이 모질다님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내 계좌가 사용됐을 때 무죄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0322님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계좌가 이용당해도 공범 처리에 사법 처리를 받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에 참여해도 무죄인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가 대기실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가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계좌가 이용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사를 받아요. 네,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조사를 안 받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법원 판결문에 보면 다른 전주가 무죄가 됐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실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소한 다른 전주의 경우에는 진술사나 법정 증언이 있었다면서요. 진술사가 그러면 최소한 검찰 조사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주인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받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에 준한 주장 아닙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근데 공정과 상식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면서요. 근데 왜 그럽니까 도대체?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이 입장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사건의 본질 자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아니 공소시효가 늘려서 기소했으면 기각이 되지 어떻게 유죄 판단이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럼 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판결 있은 이후에 지금 3차례나 입장문을 냈거든요. 여론에 미치는 영향 말고 검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 넘어갔는데요. 입장을 밝히더라도 대통령실이 왜 나서냐. 김건희 여사 개인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 이미 드린 바 있고요.
자, 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더 이상 대통령실은 입장 내놓지 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을 내놓으면 그게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입장 내놓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죠? 네, 네.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내야지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여튼 대통령실 얘기 나온 김에 전혀 다른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TV조선 보도가 아침에 다시 논란이 되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직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그 장제원 의원이 엊그제 얘기했던 뭐 그 차원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명예 당대표가 되든 1호 당원이 되든 뭐 다 좋은데요. 그래서 당정 일체가 되든 당정 융합이 되든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까지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거처럼 공천자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일일이 공천장 주는 그 수준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고 그러니까 주례 회동을 하면서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당무에 대해서 최소한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겠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선인데요? 그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는데 제가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약간 궁금한 게 지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전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궁금해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판결문에 담긴 의미는 잠시 후 사법논담에서 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면회를 해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18일 정진상 전 실장을 그 면회한 자리에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12월 9일에는 김용 전 부원장 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탔는데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어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위로와 격려 차원의 조언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입장 들어보시죠.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무죄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황들이.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억해갖고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변호인보다 더 피고인이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 한 60, 70% 정도 했습니다. 사적인 사담이에요. 그걸 언론에다 유출해갖고서 하는 이게 검찰의 저희가 뭐냐고 이겁니다. 사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사적 대화들까지 유출해갖고 정치적 공세에 어떤 자료를 쓰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진짜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금 처지가 안타깝고 애잔합니다. 사실. 자, 이게 논란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던데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세 마디를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요 세 마디. 자, 이 세 마디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기초적인 이 점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은 검찰 수사와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렁이입니까?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회유당하는 존재입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건데요. 자, 두 사람은 정치밥 먹은 지 여러 해가 되는 이른바 정치 전문가들이에요. 거기다가 구속이 돼서 검찰의 집요한 조사를 직접 받은 당사자들이에요. 따라서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쥐고 신문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한다고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말은 수사반장이나 미국 드라마 CSI를 한 편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휘둘려서 회유당한다?
이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정치나 검찰 수사를 아예 모르는 무지렁이로 설정해 놓아야만 성립되는 가설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이 말이 회유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일부 언론은 마음 흔들리지 말라라는 요 한 대목에 주목하던데 이 말이 회유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변심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다시 쐐기 박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두 사람이 최근에 마음 흔들리고 변심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 혹시 접하신 바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계속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거기서 더 뭘 회유할 게 뭐 있습니까? 회유의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회유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특정 의혹에 대한 특정 시점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너 이거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를 이렇게 대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코치를 했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의 발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정도의 말을 한 걸 가지고 회유성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법이 참 신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신신님이 그러면은 교도관이 검찰에 알린 겁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정성호 의원은 이거를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HBYI님은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경험이 몇 년인데 저렇게 말을 그냥 했겠냐고요. 차라리 저렇게 뭔가를 회유하고 그럴 거면 변호사를 통해서 비공개 접견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 라라라님은 아유 그래도 논란을 만든 거니까 정성호 의원이 좀 긁어부스럼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저 가장 기본 전제는 회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회유하는 자와 회유 당하는 자가 의견 차가 있고 입장 차가 있을 때 쓴 거 비로소 그 발생하는 행위거든요. 회유라는 행위는 그러면 정성호 내지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사이에 지금 뭔가 입장차나 엇갈림이 발생하고 있느냐. 먼저 이게 얘기가 돼야 돼요. 회유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이라는데 증거인멸 중에는 말 맞추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 맞추기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 정성호 의원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구속영장 청구 또 언제 할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엔 또 이르면 오늘 내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참사 49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녹사평 분향소가 2달 만에 정리됐습니다. 유족들은 지금까지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추모 공간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당당하게 피해자들 곁에 서야 합니다.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통보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서울광장 대신 녹사평 분향소를 정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단으로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철거 시한으로 제시한 1시 전까지 소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동안 추모공간 마련 요구를 외면해온 건 서울시였다며 철거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사무실을 부탁드렸습니다. 50여일 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종철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지 말고 자신 있게 받아들여달라 이런 말도 함께 했는데요. 자, 서울 바로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바로 그 날인데요. 정말로 철거를 할까요? 그러려면 최소한 울부짖는 유족을 밟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제 뉴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되게 강조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접한 바가 있었는데 네. 과연 그런 모습이 정말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이 되는 모습인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족과 서울시가 지금 입장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큰데 이러면 정부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조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손 놓고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역풍이다님이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고 유가족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유족들이 지금 이 자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사평 분향소도 없애고 여기로 이제 통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